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또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들어온 소식 보면요.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이 의결돼서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요. 자,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던 범야권은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국회 연결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수 기자, 야권의 반응이 거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7개 야당 지도부는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서 최혜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시사하는 강경 발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 제2요구안이 원안대로 의결됐고 이제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은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향한 전쟁 선포라고 경고를 날리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입니다. 오후 2시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는 25일엔 야권 정당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야권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판 여론전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만약 특검법이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가오는 재표결 국면에서 이탈표를 최대한 막기 위해 내부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 서영수 기자였습니다. 그럼 이 내용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정치 핵심 관계자분들과 함께 자세히 대담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목소리를 낸 바 있고 어제 여야의 목소리도 서영수 기자가 전한 것처럼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얘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최혜병 특검 즉각 공포하라.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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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국민이 반대하는 거부권을 기어이 행사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를 얕잡아 보는 것은 정권 몰락의 지름길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협상카드로 쓰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 아니겠습니까?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종우 실장님, 공수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법안이 상권 분립이다 이런 게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네. 어쨌든 잠시 뒤면은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이렇게 여론 악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는 언제나 원칙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원칙이 뭐냐면 특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특검은 기존의 어떤 수사가 미진하거나 혹은 국민의 감정에 법 감정에 어긋나는 그런 비상식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 특검을 세워서 이 수사를 제대로 다시 점검해 본다. 이게 특검의 취지라면 네.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밝혔지만 오늘 김계환 전 해병대 지금 현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들을 지금 소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환 중인 수사의 결과를 봐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특검이라는 건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사실 나와야 되고 또 특검인을 뽑을 때도 추천 과정에서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피의 사실 공표도 없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특검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절차를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고. 네네. 일단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야당은 총력전 예고한 상태고 일단은 어제 보니까 탄핵 얘기까지 언급했는데 이 사안 두고서 일단 탄핵 언급까지 갈 사안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탄핵을 시사하는 뭐 그런 취지의 강경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또 강한 입장들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 왜 최혜병 특검법을 이렇게까지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공수처가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물론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수사만 하고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 다시 사건을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최혜병 특검법, 그러니까 이 최혜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이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신속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 특검을 발의해서 그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뭐 3개월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빠르게 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고요. 또 그럼에도 두 번째로 대통령이 이제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건데 과연 대통령이 제2요구권이 헌법상에 규정돼 있다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법안이든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끼리도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최혜병 특검법, 결국 이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의혹의 한 축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시는 것,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느냐에 대한 문제제기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또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로 계속해서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어쨌든 네. 25일이죠. 이번 주말입니다. 야당 쪽에서는 대규모 장애 집회 온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탄핵 마일리지 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탄핵 언급 적절하다 보십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이 경계를 삼는 칼입니다. 칼이 칼집에서 나왔을 때는 사실 그 권위가 없어집니다. 칼이 칼집에 꽂혀 있을 때 이 경계를 삼아서 무엇인가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걸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일이라도 다 칼을 칼집에 뽑아서 휘두르다 보면 이 권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했을 때 탄핵이 기각된 결정문을 보면 헌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가지의 사유가 전부 다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명시를 해요. 하지만 마지막 그러나 이것이 타면에 이를 만큼의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이지 않으므로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사안에서 엄중하게 탄핵을 쓰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수처 말씀하셨지만 공수처 그렇다면 패스트트랙까지 해갖고 왜 만들었습니까? 200억 원의 지금 예산이 낭비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만든 법안이에요. 그렇다면 공수처를 없애는 게 차라리 낫고요. 두 번째, 지금 이 10개 법
법안이라고 하지만 9개 법안 다 보시죠.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부터 쭉 보면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소수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또 의원 꺼주기, 위장 탈당까지 시켜가면서 그렇게 편법으로 다 통과시킨 거를 민주당 뭐라고 합니까? 적법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다 제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거부권 역시 명시되어 있는 그런 권리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예. 모든 것들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저버린 민주당은 자신들은 정당하고 대통령의 거부권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가 공통점이 있네요. 공수처가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어쨌든 일단 야당에서는 21대 국회 거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28일을 일단 특검법 재의결 처리 D-Day를 잡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의석상 여권에서 17표 이탈표가 나오면 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통과될 수 있는데, 어쨌든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이 얘기인데, 이탈표가 여권에서 국민의힘에서 나올 거라고 민주당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일단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계속해서 재표결이 된다면 찬성표 던지겠다라고 공언하고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 한 명 안철수 의원만큼은 지금 재표결에서 찬성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지금 공식적으로 그럼 16표가 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여권 내의 다른 의원들도 분명히 이탈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그 숫자가 17표에 달하지 않더라도 결국 이 표결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뭐 이른바 이탈표가 몇 표가 나왔는지 사실 계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숫자가 이야기하는 함의가 있고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그 숫자만으로도, 그러니까 이탈표가 상당표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용산 대통령실의 권위가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표가 만약에 8석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22대 국회에서는 8표만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의석수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 8석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실 이 재표결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만큼의 큰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번 재표결 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은 힘쓴 부분이 내부 표단속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내부에서 이탈표를 방지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이탈표가 상당 숫자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예상됩니다. 예. 어쨌든 이탈표 얘기를 한번 더 나눠보면은 일단은 21대에서 22대로 이제 국회가 넘어가서 의원들 구성도 좀 달라질 거고요. 국회 초기이기 때문에 뭐 내부 결석이 국민의힘에서 더 단단해질 수도 있는데, 일단 22대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이동훈 실장님은 8표가 더 나올 거라 보십니까? 22대 국회에서? 22대 말씀이시죠? 예. 이번 5월 28일 넘어가고. 말고. 저는 5월 28일에는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왜냐하면 것이다. 이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총선 결과가 역대 보수 정당에서 가장 잡음이 없었던 결과예요. 물론 패배는 했지만, 그러나 아이고 나를 이렇게 잘라버렸어 하고 이제 원한을 갖는 그런 정도 분당 수준의 어떤 그런 공천 파동이랄지 그런 거 그런 없었다. 파동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불참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어서 이게 정적수 내지는 재석이 낮아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석은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사실 진짜 달라질 거예요. 8표라는 그런 문제, 그리고 20대 국회는 사실상 전혀 다른 지형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어떤 지형일까요? 그렇죠? 일단 민주당이 훨씬 많고요. 또 민주당의 어떤 목소리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이 굉장히 관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6월 상황부터, 6월은 굉장히 큰 어떤 이 탄핵 추진 움직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럴 와중에서 정말로 전당대회에 출마할 사람들이, 중진 의원들이 어떻게 지금 20대 국회를 열어갈 것이냐, 윤 정부와 어떻게 각을 세울 것이냐, 이런 전략 속에서 포지셔닝 한다면 그들 중에 8석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